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방자치와 전남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남도의회 전경선 운영위원장과 함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는 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위를 이끌어 오셨는지 소회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벌써 이제 신축년 12월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도의회 전반에 관해서 총괄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사무처에 대한 관리, 감독은 물론이고 모든 회기 일정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의장단과 또 의원님들 간 관계, 또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의회 관계, 또 의회와 집행부의 그런 관계들이 에 있어서 많은 조율을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저한테는 산재해 있는데요. 저는 전반기에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을 거쳐서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쉽고 빠른 길보다는 멀리 보는 안목으로 원칙과 정도를 걸으면서 우리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전라남도의 보건과 복지에 몰두를 했다면 후반기 2년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제 모든 역량을 많이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58명의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었고, 또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크게 원칙과 정도에 중점을 두고 운영위를 이끌어 오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또 지속적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전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제가 직접 말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저희 입법 활동이 살기 전 전남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3년 동안 저소득 도민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라든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라든가 또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조례라든가 또 정원 휴양문화 산업 등 그런 육성 조례 등 한 16건에 대해서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고, 또 300여 건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해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발의한 조례인데 입법평가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조례는 현재 그 상임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이제 앞으로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데요. 아마 이 입법평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도에 많은 조례들이 있어요. 그 조례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잘 시행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입법평가 조례가 본회의에 의결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 전남도에는 전체 조례들을 주기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사실 활용성이 없는 그런 조례들은 폐지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게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은 좀 개정을 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여지껏 이제 전국에 이런 입법 평가 조례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이제 각 시도에 운영되는 그런 조례들이 잘 시행되는지 확인이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입법 평가 조례를 통해서 아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조례들을 잘 감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두 가지 조례들을 통해서 다양한 입법 활동들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또 지난 7월에는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에 선출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해오신 아마 다양한 의정활동의 결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전국 단위 활동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로 구성된 그런 협의체입니다. 아무래도 큰 성과와 보람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 단순히 한 지역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뭐 수도권 집중의 현실 속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그런 공통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건의하면서 지역의 연대와 발전에 더욱 힘을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협의회 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창의적인 정책이라는 게 이런 네트워크가 없다면은 쉽게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을 넘어서 지방자치 발전의 성장 동력을 바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협의 활동들을 우리 도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역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개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전남 도의회는 제358회 2차 정례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에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행감에서 언급된 내용 중 핵심 사항 몇 가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 도의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행부에 1,605 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행정감사를 좀 임했고요. 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도의원 다수의 이제 지적을 받은 우리 전남도의 이제 출자 출연 기관의 미숙한 운영을 들 수가 있겠어요. 물론 이제 운영이 잘 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었지만은 다수의 출자 출연 기관이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출자 출연 기관들은 우리 도민들의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공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전남 도정에 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도민들께 더 큰 죄를 짓지 않게끔 많은 질책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구조적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전라남도 산하 공공기관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기관장들의 자질과 능력을 좀 폭넓게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보면은 좀 가능적인 업무 추진이라든가 뭐 실적 과시형 그런 숫자 보고가 줄을 이루고 있어서 이제는 그 부진한 사업들은 그런 개선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도민의 진정한 복리 정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정책 연구 용역의 공개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현재 우리 전남은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정책 연구 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개가 가능할 때는 그런 정책 연구 계약 체결 내용이라든가 최종 성과품들을 이렇게 공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개들을 많이 하지 않고 있어서 아무래도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런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알 권리 침해를 좀 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사무감사에 아주 좀 심도 있게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그 정책 연구 영역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좀 활용되는 그런 정책 연구 영역이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문제점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에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그럼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7일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시정진설 그리고 제안 설명을 좀 들었고요. 현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좀 마치고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듯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전라남도가 10조 470억 원이고 도교육청이 4조 3,330억을 각각 제출을 했어요. 네. 금년 본예산과 비교를 해보면은 전남도가 8,447억 원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10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교육청도 전년도 대비해서 6,867억이 증액이 된 4조를 돌파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의원들의 역할과 책임감이 더 중요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예산은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서 코로나19로 위축되는 그런 지역 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이제 재원을 좀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간 참 어려워진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각종 시책을 확대하고 또 신규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소상공인 이자 지원은 한 40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 또 판로 개척을 위한 시책이 56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도 포함이 됐고요. 이자 지원 139억 원 등 168억 원도 이렇게 함께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92억 원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 자동차 화물차 버스 보급에 706억 원을 편성을 했고 수소 연료 전지차 보급에도 306억 원도 이렇게 함께 편성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 교육청도 보면은 내수 경기 회복의 흐름에 발맞춰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염두에 두고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 그런 추진 예산들을 반영한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특히나 이제 교육청은 학습 결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과 보충 등의 학습 지원에 1,317억 원, 그리고 학생과 교원 등 심리 정서 지원에 231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학급 증서를 121억 원을 투자를 하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에 지원을 274억 원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그런 회복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그런 구조 그리고 이제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만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정 여건에 맞는 그런 선택과 집중은 했는지 또 불효불급한 재정 수요를 반영한 건 아닌지 또 예산 낭비 요인은 최소화했는지 등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2022년 또 본예산 심사는 도민을 위한 예산이 더욱 늘어난 만큼 새로운 일상 회복에 걸맞는 그런 사업 추진 방식인지 또는 이제 대체 사업은 발굴되었는지 또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목포에 지역구를 두셨잖아요.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역구 예산 현황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산 현황을 세세히 좀 설명드리는 것도 좋지만 또 제가 직접 참여해서 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한국섬진흥원입니다. 현재 이제 인력 채용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목포로 하면은 다도의 관문인 우리 목포해가 미래를 잇는 섬 또 세계로 나가는 섬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국내 최초의 섬 전문 기관이 우리 목포에 생기기 참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2014년도에 가칭인 섬발전진흥원 설립을 정부의 최초로 이제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당시 전남도지사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합심을 해서 섬의 날을 또 제정을 해서 세계 최초로 이제 섬의 날이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 역시 이제 이러한 과정들에서 역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제 지역구입니다만은 하당에는 그 이밤산 일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또 이제 바로 내년부터 진행될 사업들인데 갓바위에 이제 그 지방정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 예산이 한 80억 건 정도 투입을 해서 29만 평 정도의 이렇게 정원이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요. 저는 3년 전에 전라남도 이제 정원 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를 제가 선도적으로 이제 제정을 하면서 우리 목포가 관광 도시로서 차별화된 목포 지역만의 특화 자원의 발굴에 저는 힘써 왔습니다. 네. 뭐 저의 이런 노력도 있었지만은 또 시의 이런 노력 끝에 목포시의 사업에 반영이 돼서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목포가 이번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정원 문화의 향유와 정원 관광이라는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을 내세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어린이 숲놀이 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이제 갓바위 정원 쪽에 이렇게 설립이 되는데 이 사업들은 전남 교육청하고 목포시가 업무 협약을 이제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 9월 15일 날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 또한 2025년까지 아마 한 150억 이상의 이런 사업비가 투입돼 가지고 거기 7,063평방미터 규모의 숲놀이 체험 시설이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완공이 되면은 뭐 주말에는 뭐 나들이 하기도 참 좋겠지만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런 숲놀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목포로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 이렇게 유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이 장소군 교육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신경을 썼지만은 우리 김종식 시장께서도 이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사실 이제 조그만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업들은 제가 총 한 12억 한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뭐 어린이 뭐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뭐 횡단보도 위험한 횡단보도 개선을 한다든가 뭐 공원을 좀 정비한다는 그런 사업들을 좀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의원님의 여러 노력들이 또 사업에 반영이 됐으니 뿌듯하셨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될 텐데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 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보면은 지방의회 소속 사무 직원의 임용권이 당초에는 도지사에게 있다가 이제는 지방의회 장에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인사권 독립에 이제 그 지방자치법의 그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의 그런 큰 수건 사업을 해결했다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계 법령들이 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 지금 계류된 상태인데 지방의회법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난 이후 또 다른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한 40여 가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충실히 해 나가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전라남도의회가 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전국의 시도의 그 광역의회에 좀 전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또 끊임없이 전남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매진하실 거잖아요. 의원님 개인적인 의정활동 계획도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올해 우리 전남도의 의정활동의 큰 방향이 바로 열린의회, 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역점 시책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내년은 11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유종의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열린의회, 강한 의회를 구현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더욱 많이 열릴수록 그리고 또 우리가 역량이 더 단단해질수록 우리 전남의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게 제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의회 운영에 있어서 뭐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들과 발맞춰서 의회 내에서 소통하고 화합을 하면서 토론하고 공부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제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또 전남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도의회 전경선 운영위원장과 함께 의회 운영에 있어서 올 한 해는 어땠는지 되돌아봤는데요. 열심히 달려온 것처럼 전남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